오리지널 웹 콘텐츠는 생쇼TV가 짱! 구독 짱! 좋아요 짱! 재미가 짱! 완전 짱! 넘버원 오리지널 웹 콘텐츠 짱! 생쇼TV. 유부남이 좋아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아하, 제 남자친구는 변태입니다. 그날 남자친구가 제 지새끼 아니에요? 오빠 거 귀엽긴 한데 너무 작아. 아 짜증나. 여자가 처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세상의 모든 고민 해결 쇼! 생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부터 할까요? 지혜 씨부터? 네. 약간 드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좀 강한가요? 아,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아쉬운. 아니, 시상식이야, 이 뭐. 목이 잘렸다. 왜 그래요? 네, 좋아요. 네. 일단 제 이 사연은요, 제목부터 되게 심각합니다. 유부남이 좋아요. 아하, 유부남.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작은 프로모션 진행하면서 외부 업체 담당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10살 차이가 나고 유머 감각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갈수록 호감으로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그 사람은 유부남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남자가 저를 꼬시는 거예요. 가끔은 저와 그 사람 썸 타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연락은 물론이고 따로 만나서 술도 마시고 자꾸 이상한 감정을 들게 해요. 한 번은 취해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만나고 싶다고. 그럼 저는 또 바보처럼 그 말에 흔들리고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스킨십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 여자도. 근데 이 남자, 저에 대한 감정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단순 절 가지고 노는 걸까요? 제가 정신 차리는 게 맞겠죠? 유부남을 좋아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여자가 몇 살이라고요? 27살. 그리고 그 남자는? 10살 많으시니 37이시죠? 뭐 나이 차이는 뭐 나쁘지 않아요. 10살 차이면 딱 좋죠. 좋죠. 딱 좋죠. 10살 근데 차이인데 이제 유부남이다. 유부남이라는 게 문제죠. 이게 좀 윤리적으로는 좀 안 맞잖아요. 고민들이 대부분 윤리하고 좀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좀 많이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그 유부남을 가장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나 네가 진짜 좋아. 이혼하고 와. 이혼하고 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내 가정을 나는 진짜 버릴 의향도 있다. 또는 내 가정을 홀드하면서 나도 니도 같이 보고 싶다. 보통 그런 거 한번 솔 딱 깨놓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가정을 깨면서까지 너와의 사랑을 이루고 싶다.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렇게 잠깐 만난 여자한테 나 이혼할 거야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사귄 것도 아닌데 연애를 해본 것도 아닌데 나 이혼할 마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정신 나간 놈이죠. 미친놈이지. 혹시 우리 지현 씨는 네. 유부남하고는 혹시 뭐 썸 타본 적 없어요? 썸 타본 적은 없고 저도 이제 탈 뻔한 대시 받은 적은 아, 있어요. 유부남한테서. 옛날에 제가 화장품 그 브랜드의 마케팅 그 부서에 일했거든요. 근데 거기 팀장님이 있었는데 그 팀장님이 맨날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뭐 몇 번 먹을 거 사다 드리고 이랬는데 약간 그게 그런 걸 오해한다니까 남자들은. 오해를 하셨나 봐요. 저거 또 나한테 또 생각 있네. 네, 그러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제 도시락 막 싸우고 남자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 자기가 이 비슷한 말이었어요. 결혼만 안 했으면 뭐 나랑 만나고 싶다는 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딱 선 그었죠.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미친 새끼는 미친 새끼는. 그때 당시 네가 몇 살이었는데? 20살이요. 와, 20살한테는 그 상대방은? 그분이 뭐 한 띠동갑 정도 차이 났던 거 한 바퀴, 두 바퀴? 네, 한 바퀴요. 네. 두 바퀴면 그뭐 그런 또 말씀 되게 함부로 하시네요. 20살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건 사실 얘가 지금 아직 그렇죠. 생각적으로도 아직 좀 덜 성숙해 있는 애한테 미흡하다는 걸 무슨 알아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건 진짜 양아치다. 양아치죠. 그래서 딱 거절했죠. 저 유부남 진짜 싫어요 이랬어요. 근데 도시락을 싸준 자체가 잘못됐네 거기서. 김천 이런 거 사다 줘야지. 김천.
나에게 좀 호감이 있구나.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남자들은. 네, 이제 뭐 결혼 안 하셨잖아요. 만약에 한 번도 안 했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무튼 뭐 미적으로 연상인 여자분이 되게 뭐 괜찮아, 외모도 괜찮고 유부녀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한번 우리 좀 만나볼래?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어떡 하실 거예요? 일단 부담은 없지 유부녀니까. 근데 이제 내 선에서 나는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거든. 이 여자를 만약에 어떻게 더 진행이 됐을 때는 어떨 것이다. 아니면 딱 요까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만나지. 그럼 내가 그 선에서 저 사람 불쾌하지 않게 적당히 거절하고 아니 괜찮다고 막 넣어라고 됐다고 막 그런 식으로 내가 좀 피하는 편이죠. 나는. 에이, 사랑이 어떻게 그래? 사랑이 설을 딱 꺼놓고 뭐 칼로 뭐 자르듯이 그렇게 어떻게 돼? 아니 그래 형 얘기하고 싶은 거 해요. 그냥 내 얘기하지 말고 형은 뭐 어때요?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흔들리죠. 상대에 따라서. 흔들리죠. 형한테 진짜 막 피부 좋고 뽀얗고 키도 컸고 옷도 진짜 잘 입어요. 키까지는 안 커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손주가 있어요. 손주가 있으니까 손주가 그런 있어. 분이 아이고 우리 홍식 총각 너무 유쾌하고 좋다고 이 수염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수염이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모의 여사님이. 그 눈이 괜찮다. 돈도 많겠네. 그래 당연하죠. 차가 막. 갈아타요? 그러면 그분이 지병은 없으신가? 네. 가정만 버리고 같이 죽자고 나중에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그런다. 내 재산 다 넣어줄게.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또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어. 간병인, 어떤 호스피스 어떤 그런 심정으로 그분의 남은 여생을. 효도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아무튼 이 사연분은 유부남을 만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 딱 답 나오잖아요. 조금 만나다가 결국에는 가정으로 돌아갈 거고 본인만 상처받을 텐데 굳이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시고 주변에 좋은 남자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이혼하고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답이 어떤지. 그래요. 이혼하고 와 오빠. 그럼 만나줄게. 제목 혼전순결이 나쁜가요? 좋다. 혼전순결을 지키고 살았던 교회 다니는 29세 남성입니다. 전 여자친구들도 많이 만나봤고 클럽도 가봤지만 첫 경험만은 결혼까지 꼭 지키고 싶다. 제 주위의 친구들은 이런 제가 이해가 안 간다며 고자라느니 비웃기만 하네요. 근데 요즘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 고민 사연을 보내봅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친한 누나가 꼭 술만 먹으면 야 진짜 지금까지 안 해봤냐 놀리며 언제까지 자위할 거냐며 술을 계속 먹입니다. 솔직히 저도 좀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지금 좀 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분은. 시간이 거의 4시 반이 넘었으니까 그죠? 근데 나는 혼전순결이라는 건요, 뭐 존중은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내 남편이 혼전순결인 건 싫어요. 저는 좀 저를 리드해줄 수 있는 사람? 좀 경험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여자가 혼전순결인 경우에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가 혼전순결일 때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으려나? 나는 별론데.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씻고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오빠 언제 나와? 이랬는데 남편이 아 이제 다 됐어 곧 나갈게 이러면서 계속 안 나오더래요. 한참 또 기다리다가 아씨 열받으니까 그냥 문을 확 열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채찍이랑 막 개목걸이를 들고 나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 변기 위에 쪼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아니 야 그건 문제 있다. 좀 그 남자 너무 급했다. 서서히 그러지. 그래. 첫날은 촌농 떨어뜨리기 이 정도만 하고 그래야지. 강제적으로 하나씩. 근데 이 속궁합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전에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혼전순결 중요하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도 그래 주길 바라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냐고. 결혼해 첫날 밤을 지내봐야 아는데 그랬을 때 완전 뭐 아니 근데 결혼이나 이럴 수 지내보면 있잖아. 첫날 밤 지내보면 알아요? 처음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죠. 처음이 아닌데 처음인 척 할 수 있죠. 맞네. 연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여자가 처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은 첫날 밤에 이제 해요. 그래서 속옷을 벗길 거 아니에요. 속옷을 벗기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들면은 처음이 아닌 거예요. 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그건 진짜 처음인 거래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확인해요? 남자는 모르죠.
근데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남자들은 처음 할 때 뭐 5분도 못 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 5분이 굉장히 긴 시간 아닌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이야기 좀 해봐. 왜? 진짜 충격받았어 지금. 5분 저는 뭐 그냥 맨날 막 해 뜨고 막 그런 너무 많으니까 피곤하더라고. 뭐 아무튼 뭐 해결해 주세요. 어차피 뭐 확인도 안 되는데 지르지 뭐 그죠? 아 혼전순결이 나쁜가요? 요즘 뭐 사실 속궁합이 중요하지 뭐 그냥 해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전순결을 지킨다고 해서 완전 샌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걸 굳이 꺾는다고 해서 막 무슨 문란한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 자체에 너무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우리 교회 누나 조심하시고 절오빠 조심하세요. 하고 싶을 때 하자. 하고 싶을 때 하자. 제목 남들의 시선이 저를 힘들게 하네요. 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살 재수생 이땡땡입니다. 저는 제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남자인데 워낙 소심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제가 고1 때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저는 주위 시선을 너무 신경 쓰게 됐어요. 괜히 누군가가 속닥거리거나 저를 쳐다보면 제 욕을 하는 것 같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 모습이 저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그게 걱정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됐고 앞으로 대학생활에 군대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할 생각을 하면 저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다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성격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방법 알아요. 방송하면 돼요. 방송을 하면 이게 나아요. 저도 방송을 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뭔가 저 사람들이 막 속닥거리고 있으면 왜 속닥거리지?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는 뭐 세상 사람들 어차피 다 나 욕하는데 욕하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유한 성격이 됐다 할까요? 방송해보세요. 아니 근데 어떤 자기 어떤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방송하고 이런 엄두도 못 낸다니까. 사람 예를 들어 눈 마주치고 막 이야기하면 막 떨리고 괜히 막 내가 혹시나 말 실수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얼마 살지 못했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내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근본적인 단계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편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하면 좀 활동적인 거, 막 활동적인 운동, 그냥 뭐 어떤 뭐 커뮤니티 동아리 이런 걸 하면 막 엔돌핀이 막 솟고 움직임이 있어야 좀 더 내가 좀 에너지도 좀 더 나거든요. 근데 어떡하지 혼자 막 보고 지 혼자 선탄 물어뜯고 이러면 점점 더 갇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거는 내가 뭔가 못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건강하고 뭐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된다면 굳이 뭐 남이 나를 욕할 이유가 없으니 뭐 그런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얘는 이게 20살이잖아. 얘는 지금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재수생인데 공부를 해야지. 네가 지금 이런 데 신경 써서 될 게 아니야. 너 부모님이 이런 걱정하는 거 알까 모르겠는데 일단 네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재수생이잖아. 니 또 삼수할래? 일단은 공부부터 하고 네가 원하는 목표도 이뤄놓고 그건 다음에 얘기하러 다음에. 이번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진짜 욕해. 삼수면 안 된다고 쑥덕거려. 결론은 공부해라.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소리 한다는 얘기 안 들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존재를 드러내.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보도록. 화이팅, 재수생. 너의 가치를 올리렴. 화이팅! 제가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여친에게 기죽은 남자. 첫 말을 어떻게 꺼낼지 막막한데 익명이기에 용기 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관계를 갖던 중 농담인지 진담인지 여친이 갑자기 제게 오빠 거 귀엽긴 한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아 짜증나 짜증나. 라고 짜증나. 제기에 대고 얘기를 하는 아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 순간 좀 당황스럽고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난 후 여친과 하려고 하면 뭔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피하고 싶어집니다. 해결사님들 어디 가서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하는 제 고민 해결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부 사연이 내 이야기 같네요. 어떻게 나 진짜. 귀엽긴 한데 너무 잘리세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얘기한 거겠죠. 돌려 말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사이즈로 크기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이분은 문제인 것 같은데 말하는 투가. 요즘 화가 났네 기분 언짢네 지금. 언짢아요,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절대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크기가 문제인 사람들은 또 수술적인 요법이 있잖아요. 요즘에 막 지방 이식도 한대요. 그 지방 이식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금액이 거의 한 250 정도 안팎 정도 돼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봤는데 글쎄 크게 만족할 만한 가격 대비해서 그래서 병원 문을 나왔는데 아니 형님 연예인 되시는데요? 그건 안 물어봤어요. 부끄러워서. 코 팔 때 이렇게 파는 게 좋아요? 이걸로 파는 게 좋아요? 그거는 있잖아요. 남자들 생각이에요. 그래요? 이게 더 나아요? 일단은 크면 보통은 가죠. 반 이상 먹고 들어가죠. 근데 작으면 반 이상 못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너무 뭐 크기로만 승부할 게 아니라 다른 나의 숨은 재능들, 테크니컬을 키워라. 예를 들어서 뭐 침마. 네, 침대 위의 마술사로서 네, 침대 위의 마술사로서 사실 뭐 공포의 혀돌리기라든지 그런 거 또 허리 남자의 생명은 뭐? 허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나깨나 허리 돌심 노는 허리 다시 보자. 잘 키운 허리 하나 열 허리 안 부럽다. 행복한 우리 가정 알고 보니 아빠 허리 뭐 이런 말. 또 다른 자기만의 필살기를 준비를 해야죠. 전설의 무기를 꺼내야 전설의 무기가 뭔데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수염을 그리기 시작했고 수업 왜요? 약간 그 브러시한 느낌으로 느낌 있는데 네. 그리고 이분 진짜 자연적인 요법이 또 있어요. 몸무게를 5kg 감량을 하면은 숨어 있는 게 일정 부분 또 나오거든요. 그래봤자 한 0.뭐 아니 1mm 정도는 돼요. 5kg에 그래요? 1mm. 오. 그러면 한 50kg를 빼면 1cm인가? 뭐 그거 안 되겠다. 야.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4cm 이상인가 되면은 뭐 여자가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된다. 뭐 그렇다고 하던데 4cm면 이 정도는 되나요? 얼마면 돼? 이 흑형한테 한번 돌아간 여자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단 크면은 반 이상 먹고 들어가니까 장모보단 큰 게 낫다고. 그렇지 뭐 이왕이면 이왕이면 다홍 심하지만 남자도 똑같잖아요. 여자 가슴 작은 거보단 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쑥쑥 되네. 작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는데 이왕이면 작은 가슴보다는 큰 가슴이 좋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자들도? 결론이 나왔네요, 이제. 이 사연분은 요즘 키우는 수술이 잘 돼 있으니 키우셔서 승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 뭐 답변이 있겠어요? 이런 고민도 있네요. 제목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떠드나? 저는 29살 직장인입니다. 요즘 잠이 너무 안 와서 걱정입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죽겠는데 집에 와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새벽 5시쯤 돼서 슬슬 해 뜨는 게 보이면 이러다 뜬 눈으로 밤새겠다는 생각에 초조하고 불안해서 억지로 잠을 청하곤 하는데 수면제 같은 거는 부작용 때문에 무서워 싫고요.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잘 수 있을까? 이게 잠 못 자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잡생각이 진짜 많아요.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랬거든요. 잠 진짜 못 자고. 근데 저는 이제는 잡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안 자는데 잡생각이 많은 거예요. 머리를 비워야 돼요. 명상을 해야 돼요. 잡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건 이 사람이 생각거리가 많다는 거니까 생각을 좀 단순히 내 일상생활을 좀 단순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심플 라이프를.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아니면 남자들 그 방법 있잖아요. 이 배출하고 나면 졸리. 그런 또 하라고.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 안 올 때 딱 이제 뭐 비디오나 하나 보면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남자일 것 같아요. 느낌상 남잔데 간단한 방법 아닌가? 때부터 명쾌한데? 아니. 그런 것도 있거든. 너무 피곤해서 잠 못 자는 날도 있거든. 막 있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기 전에 씻기 전에는 막 미치겠어. 미치겠는데 집에 들어가면 뭐 3시간밖에 못 자. 자야지 이 생각 때문에 계속 못 자거든. 그러니까 자야지. 적당히 피곤하게 한 번만 하라잖아요. 딱 하면 꿀잠 자겠죠. 그리고 너무 그 영상 시청 시간이 길면 또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꽂혀가지고 또 야가 잘 때까지. 하이라이트만 보세요. 하이라이트만. 하이라이트 짧게 보고 짧게 해결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자. 선물로는 뭐 리얼돌. 안 돼요. 너무 비싸요. 더 내놔요. 안 돼요. 제목이 1인 크리에이터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영어예요. 크리에이터. 저는 올해 24살 남자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22살에 입대를 하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과 인생 사는 얘기를 나누다가 제 인생이 너무 재미없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전역 후에는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요. 자, 하지만 학창 시절 제대로 배우거나 잘하는 것이 없었기에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자주 보던 아프리카 TV에 관심이 생겨서 BJ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재밌고 즐거웠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송이 끝날 때까지 영명으로 방송을 종료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멘탈도 부여잡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은 씨가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지금 이제 인터넷 방송 이 시장이 엄청나게 과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명 있는 방송들이 뭐 한두 개, 몇십 개가 아니라 하루에도 100몇 개가 이렇게 영명이 있는 방송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알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컨텐츠가 엄청나게 좋던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런 걸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좋은 방송. 혹은 두 번째는 다른 유명한 사람이 방송에 나가서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그 다음에 방송을 하는 거. 이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이거는 이분한테는 되게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방송은 제가 봤을 때는 운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따라줘야 돼요. 이 상황들이 딱딱 맞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이게 잘 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그 운을 잘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도 좀 중요하지 않나. 노력도 물론 중요한데 노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인생 선배로서 형으로서 얘기하면 24살이잖아. 지금 네가 형도 그랬거든. 예를 들어서 유재석 되고 싶어. 전국에 얼마나 많겠냐 말이야. 유재석을 꿈꾸는. 내가 바로 시작한다고 유재석이 될까? 내가 보이지 않았던 몰랐던 얼마나 많은 노하우, 실패, 눈물, 각오, 결심 그 끝에 유재석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면 너무 그것도 불공평하잖아. 사실 이만큼 개고생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면 좀 단계적으로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좀 많이 철저하게 콘텐츠도 고민해보고 또 다른 잘하는 사람들 분석도 한번 해보고. 지금 뭐 방송을 몇 개를 한지 셀 수 없는 김구라라는 사람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매주 방송이 녹화를 해도 편집돼 가서 안 나가는 회가 더 많았고 방송될 때보다 편집될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때 분장실에서 뭐 했냐? 맨날 남 욕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의 그런 이 독설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자기 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런 캐릭터가 성공할 거라 상상을 못 했는데 됐잖아요. 아마 이분의 또 캐릭터를
장점을 알아주는 그런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시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방송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7년, 8년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서야 전성기를 맞은 거고 뭐 저 또한 지금 방송한 지 3년 돼가지고 이제 좀 괜찮아지고 사람들이 알고 뭐 이 정도가 됐거든요. 좀 일단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1인 크리에이터로 성공하고 싶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김구라든 누가 되든 유재석이 하루아침에 유재석이 아니니까 뭐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 충분한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언제 뭐 기회 되면 이분 한번 모시는 건 어때요? 혹시 우리 둘 중에 한 명 비아 자리 빼고 그런 건 아니죠? 아이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럼 모시죠. 그냥 뭐 네. 저래. 진짜 우리 방송 한번 오셔서 그냥 할 얘기 다 하고 그때 좀 더 좀 정밀한 뭐 진단이라면 진단인데 저희의 어떤 조언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절대 굴하지 마시고 열심히 멀리 꿈의 높이만큼 달려가십시오. 단술에 배부를 수 없다. 단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근데 뭐 단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한술인가요? 뭐예요? 첫술이에요? 네. 이런 분도 방송해요. 예. 이런 분도 방송이요? 그러니까 받고 발로 차지 말고 자, 단술 화이팅! 단술도 맞지? 식혜 화이팅. 단수잖아. 단술 감주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성적 취향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자를 사랑해도 될까요? 저 양성애자인 것 같아요. 나름 잘생겼다는 소리는 듣는데 여친은 안 생겨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럼 누가 그 얘기했을까? 엄마. 제 남자친구는 변태입니다. 6개월 동안 몇 번의 관계를 가지면서 아,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베린다니까. 앙앙 이런 거? 앙앙 이런 거? 그건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닌가? 저 이거 없죠? 동생이요. 어떤 거? 로맨틱 플러스 에로틱. 그치. 덤으로 선물해라. 고민 해결. 오리지널 웹 콘텐츠는 생쇼TV가 짱! 구독, 짱! 좋아요, 짱! 재미가 짱! 완전 짱! 넘버원 오리지널 웹 콘텐츠 짱! 생쇼TV. 성적 취향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 30대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제 남자친구 때문인데요. 제 남자친구는 변태입니다. 네, 제 남자친구는 변태입니다. 6개월 동안 몇 번의 관계를 가지면서 남자친구가 혼자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지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러더군요. 서로 역할을 가지고 관계를 가져보자고. 저도 처음에는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서 호기심에 해보자며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날 남자친구가 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수진아, 수진아. 그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와 관계를 가질 때 자꾸 중얼대던 이름이 수진이었거든요. 뭔가 수상해서 남자친구 SNS에 들어가 보니까 친구 목록에 20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중 대략 80% 정도가 수진이로 된 여자들 뿐이더라고요. 그동안 날 다른 여자로 상상하면서 관계를 가졌다 생각하니 무섭고 굉장히 마음까지 상하는데 저 정말 어찌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그 200명 중에 80%가 수진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수진이라는 이름에 패티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장을 다 80%를 수진이로 뭐 예를 들어 빨간 수진이, 노란 수진이, 찢어진 수진이 뭐 무지개 수진이. 아니면 그런 건가? 첫사랑 이름이 수진이었는데 걔랑 잘 못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아쉬워서 수진이들만 사귀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정말 큰 시련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수진이한테. 그렇지 않고는 뭐 이게 정상적으로는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남자로서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 가지 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수진이라는 한 이름에 꽂혔다. 아니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그런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면. 난 그냥 바로 때렸어요. 진짜? 치새끼 아니야 이러면? 술 취해가지고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어요. 잠꼬대처럼. 잠꼬대라는 거.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네. 네가 당해봐라. 근데 제가요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뭐지 제 친구가 근데 저 이거 있어요. 여자친구 있는 남자 꽂힌 적 있어요. 네가 응. 봐라. 네가 야가 문제니까 야가.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집에 가서 자다가는 아니고 제가 이 술 끊은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인데 또 다른 하나의 얘도 되게 이유인데 험난한 인생을 사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자친구랑 술을 마시고 나서 음. 뭐 여기다가 대놓고 성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엔 성우가 없어요. 실제로 없었고.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이름 그냥 간 사람이. 병 아니에요? 그거는 술이 많이 취한 거네. 바깥에 남자가 많고 이랬으면 걔가 의심을 했을 텐데 아니, 누가 봐도 얘는 주변에 남자도 없고 이런데 그런 이상한 이름 얘기하니까 그냥 술 취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이분은 그러면 수진이에만 꽂혀 있는 건가요? 거기도 그런데 복장하고 이런 전체적인 거는? 느낌은 성적 취향이 너무 다르다. 그게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수진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막 간호사복 뭐 이런 거 사놓고 막 입어라. 그런 거 좋지 않아요? 괜찮은데 그 정도. 그 중에 어떤 복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요? 저는 메이드복. 뭐라고? 메이드복 그 이쁘지 않아요? 아니요. 그 남자는 어떤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남자는 안 하는데 안 돼. 안 입어야 돼? 아니 뭐죠? 나도 개인적으로 앞치마. 빨가벗고? 아니, 앞치마만 입는 거. 그러니까 빨가벗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까만 원피스에 올린 머리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나체 좋아한대요? 잡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유니폼이 사실 좀 어떤 그런 로망은 있죠. 유니폼이 경복 좀 더. 좋아한대요. 코 마시는 거 봐. 야, 내 코 내가 마실 만하니까 마시면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내 코 땡기겠다는데 왜 내 코에 관여해? 이게 교복일 때 코를 마시냐고. 아니 근데 고민 해결은 언제 해요? 뭐 이거 어때요? 왜 이제 여자분도 섹스할 때마다 민철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 민철이 왜? 니부터 얘기해봐. 그냥 왜, 갑자기 왜? 생각나서 민철이라는 이름. 민철이? 뭐 어땠는데 민철이 옛날에? 제 주변에 민철이 없어요. 변태였겠지. 주변에 민철이 없어요. 그래?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면 수진이 욕해보는 거 어때요? 여자친구와? 수진이 그러면 남자친구가 너 수진아 왜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 아니요. 괜찮아. 아니에요. 일단 살짝 얘기해. 야 미쳤냐? 쓰레기네. 사별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사별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다큐로 간다. 사별. 미리 결혼을 했는데. 소름 돋아. 수진이 싫어. 나중에 좀 때가 괜찮을 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왜 자꾸 그 이름 왜 이렇게 저장해 놨냐고. 그거 뭐냐? 한번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런 괜찮다고 거는 나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더한 오해들 상상의 나래를 펴시지 마시고 일단 수진이 거는 수진이를 한번 물어보세요. 뭔지 괜찮다. 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성적 취향은 서로 좀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름 잘생겼다는 소리는 듣는데 남자네요. 여친은 안 생기네요. 저보다 못생긴 친구들 너무 빡쳤어. 저보다 못생긴 친구들도 다들 연애 잘만 하는데 왜 저만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턱대고 들이미는 스타일도 아닌데 감정 표현도 잘하는데 연애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빵 터진 번호는 이거죠. 나름 잘생겼다는 소리는 듣는데 여친은 안 생겨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럼 누가 그 얘기했을까? 엄마. 그럴 수 있네. 이게 그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거울 봤을 때 자기가 너무 막 못생겨 보이고 보통 남자들은 거울 앞에 딱 서면은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야. 남들 봤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하거나 좀 못한 남잔데 지가 잘 나온 줄 아는 거죠. 아니, 잘생기면 여자들 가만히 안 놔두거든. 가만히 안 냅둬요. 어떻게든 네. 뭐 교회 누나든 뭐 절 누나든 걔네들이 찝쩍거리게 돼 있는데. 아니면은 진짜 얼굴은 말짱한데 해댕기는 게 좀 약간 그지같이. 그럴 수도 있겠네. 애는 뭐 번드리하게 얼굴에 이목구비 눈 두 개 뭐 코 하나 그냥 보통 좀 준수하게 샤프하게 생겼는데 완전 막 뭐 옛날 패션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체인 달고 다니고 막 통금 바지 입고 다니고.
그럴 수도 뭐 있죠. 지나치게 그 결벽증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왜 옷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못 참는 그런 남자들. 그러니까 이 고민은 이분이 우리한테 정확한 지금 데이터를 못 줬어요. 이거일 수도 있어요. 남중 남고 공대 이 라인 밟아서 여자 만날 기회가 진짜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공대 졸업해서 실험실에 있어. 그죠? 얼굴 마스크 끼고. 맨날 쥐만 보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데 한번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시장에다가 자신의 상품을 던져놓고 거기에 평가를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안 생기면 당신 잘못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뭐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건 좀 배제하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여자가 좀 많은 곳을 찾아가다가. 그래, 이거 보니까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름 잘생겼다는 소리 듣는데 이거 보니까 좀 겸손하게 구시길 바래요. 또 이런 또 가슴 아픈 사랑이 있네요. 제목, 제자를 사랑해도 될까요? 저 여자를 사랑해도 될까요? 제자. 아, 제자. 얘는 귀에 살쪘나? 왜 이래? 이렇게. 귀에서 한천님 학급을 봐. 귀 좀 파세요. 저는 22살 한국 무용을 전공한 여학생입니다. 22살이에요? 부끄럽지만 제 고민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생 제자한테 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책 맞은 건 아는데 아무래도 무용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잡게 되고 또 그 아이 잔 근육의 이 라인이 이뻐. 저 변태 같지만 날이 갈수록 이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제자가 몇 살이라고요? 고등학생이니까 뭐 17, 18, 19 요 정도겠죠? 아, 사실상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문제는 제자랑 뭐 선생님 그리고 미성년자와 성인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그러면 일단 당연히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끼다 똥 되는 수가 있잖아요. 납치할 수 있어요. 실컷 키워놨는데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 뭐 근데 어쨌든 간에 22살밖에 안 되셨으니 뭐 가볍게 그냥 데이트하고 뭐 영화 보고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그것만 먹고 끝나나 어디. 그래 또 남자 여자가 또 안 그렇잖아. 뭐 영화보다 살짝 뭐 손도 잡고 근데 충분히 그 한국무용 했는 정도라면 충분히 또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 무역도 아니고 무용과인데 제가 무역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다 무역하는 거야. 근데 굳이 제자를 근데 뭐 그러면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성년자 만나면 만나실 수 있으세요? 뭐 아니 고맙지. 아니 근데 사실 뭐 또 대놓고 떳떳하게 이렇게는 못 만나지. 그리고 밖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항상 뭔가 걸리겠지. 마음 속에 뭔가. 그렇게 만나면 원조 교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네. 원조 교제는 돈이 오가야 금품이 오가야 그 원조 교제 아닌가요? 그거 없이 누가 만나주겠나 어디. 마치 나만 난 얘기처럼. 아니 지금 이야기 형님. 자꾸 꼬인 것 같은데 우리 지현 씨는 나이 어린 연하에게 전 절대 안 만나요. 저는 무조건 연상. 얘가 아직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 몇 년 지나면 이게 또 바뀐다니까 이 사람이라는 바뀌긴 게. 하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제가 24시잖아요. 24인데 여기서 연하를 만나면 도대체 몇 살에 만나라는 거야? 그래 23, 22. 아니 너무 어리잖아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막 아직 아무것도 뭐 제대로 된 게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0살쯤 됐을 때 이제 연하를 만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연하는 아니다. 그래. 30살 좀 돼.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하지 말고 일단 지금 일어난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근데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거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어디로 갈지 진로도 지금 아직 불분명하잖아. 선생님은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고. 그렇죠. 선생님의 발목 못 낄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은 아직 가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젊고 장근육 있다는 거. 요거밖에 없는 그놈의 거야. 장근요. 선생님이 그 나이 어린 제자만 바라보지 말고 좀 연상의 남자들 너무 이 학생한테 집착하지 마시고 눈을 넓게 돌려가지고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 이 학생만이 아니고 또 다른 괜찮은 남자도 있을 거니까 한번 쭉 넓게 한번 세상을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목. 저 양성애자인 것 같아요. 제가 양성애자 같다는 건 최근에 느꼈고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확실한 건 동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생긴 남자나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 사귀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연애도 해봤으니까요. 아 이분이 여자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감정이 여자한테도 있다는 거죠. 친구들 중에도 성격 좋고 애교 있고 뭔가 끌리는 매력을 가진 여자 친구들을 보면 자꾸 저 아이에게 제가 멋져 보이고 싶고 뭔가 꽁냥꽁냥해지는 상황들을 상상하게 돼요.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는 제가 남자같이 느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의 이런 감정들 그냥 묻어두고 완전 여자처럼 제 모습을 숨기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 병인가요? 상담받고 정신과 진료받고 고쳐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보냈거든요. 양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양성애죠. 저는 무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가 어디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봤던 게 동물한테도 이 동성애가 나타난대요. 그 말은 동물은 감정이란 게 많이 없잖아요, 사람에 비해서. 그건 그냥 본능이라는 거잖아요. 다 가지고 있진 않지만 누군가 특정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본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염색체가 다른 거일 뿐이지. 염색까지. 염색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남자 여자 충분히 사랑할 수도 있다. 형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성적으로 어떤 그런 이성적인 관계를 맺기에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 받고 그렇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동성이다 이성이다 어떤 육체적인 어떤 교감보다 정신적인 교감을 좀 더 중요시하면 충분히 저는 동성으로도 이 사람 보니까 정도 좀 많고 그다음에 좀 잘해주고 싶고 여자들끼리도 잘 챙겨주는 여자들 있잖아. 그런 여자 같아. 뭐 그런 적 없어요? 니는 뭐 친구들 아니 지금도 뭐 옛날 프로 친구 그런 것처럼 단짝 있잖아. 여자들은 보리쌀 친구라 그러죠. 그런가? 형수님 보리쌀이 합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단짝 친구한테서 뭐 그런 감정 느낀 적 있냐고요? 뭐 보리를 한 말 선물해 준 친구가 없어요. 없어? 네. 전 남자가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걸크러쉬랑 사랑하는 감정이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있더라고요. 내가 여자들이?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연예인 아이유를 좋아해요. 근데 아이유를 그냥 뭐 노래 잘하고 이뻐서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혼동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아이유를 좋아한다고? 그럼 내가 여자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혼돈을 해서. 예, 이게 꼭 연예인이 아니라 실제 그냥 있는 친구들한테도 얘가 되게 이쁘고 귀여워서 본받고 싶고 얘 닮고 싶고 이런 건데 이걸 사랑의 감정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대요. 네. 만약에 양성을 그냥 애정을 가지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자 가수한테는 여자 팬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이제 그런 신체적 접촉, 섹스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생각해보면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없죠. 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꽁냥꽁냥 있었어요. 꽁냥꽁냥. 그게 뭐예요? 꽁냥꽁냥이 꽁냥꽁냥이? 약간 달달한 거? 보리밥? 뭐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해서 나도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달달한 걸 썸 타는 기류. 그런 거? 아 이런 거. 잉잉거리는 거. 앙앙 이런 거. 앙앙 이런 거.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닌가요? 꽁냥꽁냥이라니까요. 아니 자기들이 하면 꽁냥꽁냥이고 왜 나는 꽁냥은 무슨 형님. 앙 왜? 그건 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걸 이렇게 스트레스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남자들이 좋아요. 근데 어두워지면은 여자들이 좋은데 가끔씩 자주 만나는 이 남자 후배인데도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무슨 사랑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랑 같이 자고 싶고 이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짜 남자하고도 여자하고도 모두하고도 다 같이 자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올려주시면 병 아닙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에 애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단계에 빠진 내 동생. 이런 거 왜 안 나오나 했다. 안녕하세요, 해결사님들. 저는 연애 고민은 아니고 집안 일이긴 한데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8살 여자고요. 저에겐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제 여동생이 다단계에 빠져서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제 동생은 성격이 똑 부러지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아이라고 어떨 땐 저보다 더 어른스러울 때도 있죠. 그런 제 동생이 다단계에 빠질 거라는 상상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동생 남자친구가 제 동생을 끌어들인 남자 잘못 거죠. 만나면 인생 베린다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던 동생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하기 싫다며 하나둘 친구들과의 연을 끊고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화장과 옷차림, 행동들 제 동생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동생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다단계에서 네. 나오면은. 아, 근데 친구들까지 이런 다 끊었대. 진짜 이런 거 그냥 한번 빠지면 답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맞지는 않다는 걸 자기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내 친동생이다. 야, 왜 다단계 하는데? 하지 마. 가시나 정신 못 차리고 이래버리면 오히려 반감이 되는데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고, 진짜 지금 돈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보자. 자, 3개월이면 되겠나? 6개월이면 되겠나? 해서 다 손가락 빨고 결코 주변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이걸 깨우치게 하는 게 그동안 지금 하나 넘겨 어떡해요? 그럼 좀 줄여야지 기간. 그러면 안 돼. 나 옛날 남자친구가 그 무슨 시크릿이라고 무슨 화장품 그거 저한테 판 적 있어요. 다단계에 빠진 내 동생, 아, 또 옛날 생각나네. 제 동생 남자친구가 아,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베린다니까. 진짜. 근데 또 뉴스키는 되게 좋아요. 아니 제품들은 다 좋아. 뉴스키 되게 좋아. 야, 우리 한번 해볼래? 아, 됐어요. 아메이 너무 좋아. 진짜 와, 다 아메 좋아. 진짜 좋지 않아? 다단계에 빠진 내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언니가 해야 될 거는 언니가 설득을 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언니도 같이 일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논리적으로 이 허와 시를 따질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그 동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대동해서 동생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괜찮고 건전하다면 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단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또 가족들이나 또 애인들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냉철한 눈으로 어느 기간을 정해서 잘 한번 보시고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식 들어옵니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줘, 박수. 배고파. 이 뭐야? 컵라면 젓가락이 최선이에요. 오늘은 먹을래요. 참깨라면. 오, 케이크. 아, 감사합니다. 와, 이쁘다. 오, 플로렌. 아, CNJ님. 나 꽃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빨리 고민 해결해요. 그러니까 한번 먹고요. 좋다. 아, 떡이네, 떡. 자, 제목. 가난한 자의 100일 선물. 저는 전역한 지 6개월 된 대학생입니다. 여자친구는 저랑 동갑이고요. 곧 여자친구와 100일인데 선물을 어떤 걸 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선물을 하려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걸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바를 하긴 하지만 제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하다 보니 선물을 사주기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돈 들이지 않고 의미 있고 추억이 될 만한 이벤트는 없을까요? 돈 들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근데 뭔가 돈 들이지 않고 있어 보이는 걸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분이 좀- 지금 욕심이 있는 그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말은 가난하다고 하는데 그럼 형편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맡겨줘요. 예. 근데 지금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찾고 있어. 정자요? 난 여자 뭐 그런 정자 말고 그냥 난 여자 그냥 뭐 별로 눈 안 높아요. 뭐 키 한 뭐 170 정도 정도? 뭐 이러고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예를 들어 그냥 진짜 노멀한 거 뭐 손편지 뭐 이런 거, 근데 이건 너무 빤하니까. 뭐 그럴 거면 학종이 접으세요. 학알도 접으시고. 라디오 방송에 보면요 하루에도 많은 프로그램에서 선물 주거든요. 아,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그렇죠. 처음 문자 보낸 사람들한테 당첨을 많이 시켜줘요. 그 말은 뭐 10번째 문자 보낸 분, 30번째 보낸 분 이러는데 실제로 보면 그 처음 보낸 사람들 많이 주거든요. 그럼 단점은 100일 다 돼가는데 그게 한 120일, 130일쯤 돼야 온다는 거. 굉장히 여자친구는 떠났고 100일 선물 때문에 떠났고. 저는 이거 없어요. 좋은 생각 났어. 뭐. 어떤 거? 편의점에 가서 콘돔을 사요. 5,000원짜리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선물. 사서 어떡해. 그 사람은 궁금하잖아. 여기다 넣어놓고 열어봐 이렇게 하고 열어봐 이렇게 하고. 로맨틱 플러스 에로틱. 그치 그치.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작은 비용으로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럼 어떤 저희 뭐 먹던 떡이라도 좀 저희가 아니 꼭 먹는 떡이 아니더라도 떡으로 떡으로 아. 내동단결 전떡 떡으로 선물해라. 고민 해결. 해결. 오리지널 웹 콘텐츠는 생쇼TV가 짱! 구독, 짱! 좋아요, 짱! 재미가 짱! 완전 짱! 넘버원 오리지널 웹 콘텐츠 짱! 생쇼TV. 자,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을 고민 해결해드렸는데요. 아, 잠깐만요. 정말 잘 알아봤다. 자, 오늘도 다양한 사연, 에휴, 이런 거. 갈수록 더해. 어떻게. 다양한 고민들 해결했는데요. 락스 먹었나? 아이콘.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해결했는데요. 다들 만족하셨나요? 자,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머리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바로 보내주십시오. now8285 네이버닷컴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해결 쇼! 센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 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